최근에 갑자기 사실은 간첩단 문제가 많이 터져 나왔어요. 제주도의 희읍기의 기억 한길에 뭔가요, 그게? 한길의 간첩단 사건 길회. 한길. 통일로 한길로 가자 뭐 해갖고 한길인데. 근데 왜 희역이라고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또 못 알아보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있었고 창원에 자주통일 민중전의 이 간첩단이 있어갖고 여기는 또 전주, 진주 이런 데까지도 또 이렇게 그 조직원들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 윤미향 전 의원은 보좌관이 또 북한과 암호문으로 이렇게 교신을 한 거 난수표를 가지고 그런 것도 나왔고 또 촛불 초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데서 중고생 운동사를 냈는데 이것도 거의 이적 비슷한 책을 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것은 놀랬다기보다도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민노총의 가장 핵심 간부가 조직국장 아니겠습니까? 이 조직국장과 이 사람을 총책으로 해서 그 밑에 서너 명의 그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이 그리고 지령을 받고 암약한 것이 지금 드러나서 민노총 본부까지 국보법으로 압수수색을 이렇게 벌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친북에 너무 경도되다시피 하니까 각계에 이른바 용공분자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침투한 거 아닌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좀 앞질러 나가는 감도 있지만은 지금 북한하고 우리는 적대적 국가고요. 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없어져야 될 국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는 우리나라가 침투하기는 엄청나게 힘들죠. 거기는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개방 사회는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일의 수상 그 비선가가 동독 스파이였지 않습니까? 기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이 열린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 침투하기가 참 쉽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오히려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삼국지라든가 중국의 옛날 고전시대 여러 가지 읽어보면 계속 스파이 파견하고 그쪽 신화를 우리 쪽으로 만들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적화시키는데 지금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 남한이 제대로 굴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혼란이 있어야 되고 소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어떤 정부의 민주주의의 적대적인 세력들 저는 그 민노총이 지금은 예전에는 노동운동을 건전하게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민주주의의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친미라든가 이런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세력들이거든요. 여기에 당연히 침투해야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의심을 하는 게 그 민노총이라든가 이때 그 어떤 파업 시위할 때 보면은 어떤 민노총이라 하면 근로자의 어떤 복지 이런 거 위주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정치 투쟁이에요. 윤석열 정부 퇴진 예전에는 뭐 다 반미 시위, 반미 그다음 사드 반대 그러니까 어떤 반미 그다음 반보수 정권에 대한 시위 때는 거의 북한 주장과 거의 따라가는 시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북한 측이 개입 안 하고는 이거는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이번에 발견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아주 인위적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걸 지금 밝혀낸 거지 없었던 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북한과 연관된 사람들이 민노총에 있었던 게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걸 모호하게 만들었죠, 경계를. 북한 측의 어떤 연관하고, 그 다음 민노총의 어떤 그 진보적인 성향하고, 이걸 갖다가 경계를 흐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었거든,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탈원전이라든가, 그 다음 반사드라든가, 그 민노총을 이용한 거죠. 이용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묵인하는 거죠. 묵인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간첩을 잡는 기관을 무력화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기관들이 그 제대로 활동해야지 드러나면은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북한 김정은과 어떤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가는 게 되니 뭐죠?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압력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문재인 5년 동안도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 북한과 인간관계 있었을 건데, 다만 묵인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어제 TV 조선 보도를 보니까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네. 그 국정원장 시절에 2021년 그 충북 동제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2017년부터 발각이 돼가지고 수사를 쭉 해온 모양이에요. 이 간첩단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슨 범죄 혐의처럼 잡지를 어렵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걸 추적을 하고 그래갖고 증거를 하고 확보해야 이게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서훈이가 그걸 제거를 안 해가지고 계속 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를 재판에 넘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18년도에 아주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에 4월 판문점 선언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인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 관계가 개선 중인데 가점 사건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갖고 결제 올라오면 보류를 했다는 거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전직 그 국정원 간부들 또 직원들의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그 결제선상에 있는 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간첩사건 갖고 가면 휴가가 버리고 내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직권 남용 이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있으면서 수사하지 말하면 또 직권 남용이 될 것 같으니까 직무유기도 되죠. 아예 자리를 비워가지고. 근데 국정원도 뭐 철저한 군대만큼 상명하복이 철저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걸 발각을 한 직원들이 아니 그 위에서 딱 보니까 심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걸로 보이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서 가지고 이게 조사를 하고 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기가 거의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간부들이 그때 서훈 원장 비롯해서 자리를 비우는 파업 비슷하게 이 간첩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 정상적인 국가가 맞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들 뭐 배성용, 리광진, 김명성 뭐 한 5사람, 6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충북 동제 사건을 지령했던 그 리광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자주통일 민중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관여된 걸 또 이 민노총 그 사건과도 관련된 사람인데 북한에서 영웅 칭호까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서훈 또 안보실장 시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것도 월북몰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유엔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종전선언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는데 그 방해될까봐 월북몰이 해버린 거 그렇게 지금 알려져서 구속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해안 어부. 그것도 강제 북송시켜버린 거.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새 비격 사건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진짜 엄히 다스려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럼 뭐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수사 중이고 지금 사실 뭐 구속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관계자들 불구속 기소도 되고 그거는 근데 동해 그 이북 어민들 강제 북송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걸 지시했거나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의자의 권리 보호 이런 걸 전부 다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란 말입니다. 헌법상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헌법상의 권리 있지 않습니까?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걸 묵비권 이런 걸 가지고 전혀 보장을 안 해주고
그냥 뭐 말 몇 마디 들어본데 억지로 보낸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형사소송법 위반의 직권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조사를 새로 해가지고 이 간첩이 이렇게 압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결국 할 일이 결국 원전이라든가 국가 통신 기관 통신 시설 이런 걸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창원에 아까 그 민중전이 예. 원래는 대개 본부가 서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창원에 그런 방위산업도 많고요. 방위산업이 그거 다 몰려 있죠. 예.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그 근로자들을 포섭해 가지고 그렇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뭐 하나 폭파해 버리면 예. 뭐 전선 하나 끊어도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뭐 350억짜리 전투기 이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무슨 나사 볼트 하나가 빠져갖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첩단 문제가 지금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 방첩국장이라고 있어요. 지낸분이 동료들한테 보낸 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화제로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은 지난 2018년 8월에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아갖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12월 27일이네요. 사면 복권이 됐는데 이분의 글의 핵심은 종북 주사파들이 정보 전쟁의 그런 전사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렸다. 예? 그래가지고 이 특히 대북 그런 수사 부서에 있었던 그런 대공 그런 첩보 활동에 있었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네. 그래갖고 뭐 400명인가를 조사해갖고 40명을 사법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들이 예, 전문 인력 다 쫓겨난 거죠. 그걸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정말 바보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그 북한 담당 예. 수사 이런 걸 전부 다 경찰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거죠. 예, 내년 근데 1월이면 다 이게 넘어갑니다. 그 검찰이 우리가 뭐 검수완박을 이야기했지만은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대북 문제는 이거 금방 수사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어떤 추적, 감시, 감청 이런 온갖 왜냐하면 북한 간첩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압력하기 때문에 진짜 압력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고 이게. 예. 그래서 미국도 CIA가 진짜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미국은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첩보 활동하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의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우리 쉽게 007 영화 봐도 그 사람들 무비 한번 보세요. 그런 물론 영화지만 예. 그 정도로 이게 그 어떤 대간첩 업무, 우리 같으면 북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 있죠. 예. 그게 금방 길러지는 인력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그런 사람 하나 길러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길러진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단기간에 습득되는 게 아닌데 그걸 400명이나 그냥 내쫓아버렸다면은 그런 인력을 다시 보충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는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북한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 지내는 거 하고 북한이 어떤 진짜 의도를 가지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별개인데 그걸 얼버무려 가지고 북한하고 잘 살면 북한에 대한 대간첩 어떤 이런 능력도 없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방첩국장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석규 이런 사람 말을 진짜 잘 새겨드려야 되고 그다음 이분도 억울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적단체 간부 활동 그걸 하는데 간첩들 국정원 일인데 그걸 했다고 민간 사찰로 그러니까 북한에 간첩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직을 안 받고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분이 쓴 말이 그렇더라고요. 민간인 사찰이라 그러면 여론에 호소하기 쉽다. 그럼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군사 독재 시대 때부터 어떤 보안 사령부라든가 그다음 한때는 국무총리실도 민간인 사찰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 국정원, 경찰 이런 데 대해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걸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람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죄목으로 구속까지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노총이라든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느닷없이 간첩을 잡아들이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이 마지막 저항을 하는 거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대공 수사권을 경찰한테 내년 1월에는 넘겨야 하는데 그걸 넘기지 않기 위한 여론전 아니냐. 그런가요? 근데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어떤 간첩 활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옛날 했던 간첩. 걸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압박으로 못했을 뿐이지. 예.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그 수년 동안 감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간첩을 밝혀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공안몰이를 해가지고 네. 야당을 탄압한다 이런 말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맞죠. 그런데 민주당도 다른 일 같으면은 커서 팔 건데. 걷어붙이고 나설 텐데 이 간첩단 문제라든가 특히 민노총 자기의 최대 우군 우군이죠. 아닙니까? 예. 거기 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만 하더라도 시대착오적 빨갱이 머리쇼다 이렇게 정의당은 하고 나왔는데 민주당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물론 뭐 이 간첩 리스크 자칫하다는 너무 크니까 좀 진중하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냐? 윤미향 예. 원래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밖에 있지만 예. 저 결정적인 투표할 때는 저도 민주당하고 같이 민주당하고 같이 해버리잖아요. 저 법사위에서 누구였습니까? 민영배 의원처럼 지금 예, 예. 제3당 행동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처럼 행동을 하죠. 결정적인 때 민주당 손들어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보좌관이 자기 혼자만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또 거기서 지령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조직을 심어라 예, 예, 예. 뭐 이런 거라도. 그래서 혹시 이게 나오면 큰일일 것 같으니까 좀 챙겨서 그런 거 저도 아닌가? 동의하는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제3당이고 조그만 당이고 네. 하니까 자기들 관여 없다는 걸 확인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례적으로 예. 조용한 걸 보면은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 내막을 아마 윤미향 의원에 다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는. 예. 그래 이거 괜히 옹호하는 발언했다가 나중에 점택이 쓴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할 때도 그랬는데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요. 네. 예, 물어봤을 거고. 그래서 이번엔 가만히 있는 게 전략적으로 낫겠다. 예. 지금 뭐 민노총에서 핵심 간부인 조직국장까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 너무 풀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치권으로 침투를 안 했으려는 법이 없다면 그건 당연하죠. 저는 그 삼국지 한만 읽어보면은 정치권 하면은 뭐 국회의원까지 안 갔으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석기 있잖아요. 예, 이석기도 있고 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또 잘못 수사한다고 하면 또 난리 법석이겠죠. 뭐 이제 공안몰이 진짜 나섰다, 공안 통치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국가 안보고 그럼요. 그거는 국민의 별개 안위와 문제입니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고려가 없이 네. 정말 간첩들이 암약한다 하면은 뭐 대통령실 아니라 어디라도 수사를 할 수 해야죠. 있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준 게 바로 이런 거 정상화 시키라고 뽑아준 거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뭐 자고우면하면서 예. 여지를 줘가면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의 현실입니다. 예. 예.